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매파적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으로 전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1.12%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금리와 채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초 강의를 해주셨죠. 오늘은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상세히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활발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프리패스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누구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외 선물의 킹 오브 킹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마스터님 약간 지금 잠에 잠기신 목소리인데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제 한국 시간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자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문 연 시간인데.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한창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네.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럼 오늘 시장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부터 하고 올게요. 네, 지금 오늘의 이슈 먼저 체크해보면요. 나스닥은 엇갈리는 경제 지표에 시장은 경기 회복 부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네, 골드는 금값이 횡보 중이지만 거래량은 늘고 있습니다. 오일은 재고량 증가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유로가 절하됐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는요. Yellen says enacting Biden's agenda is key to keeping U.S. the world's preeminent economic power이라는 제목입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실행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4일 CNBC가 입수한 옐런의 애틀란타 연설문에 따르면요. 그녀는 백악관이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과 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시켰다라면서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것은 정해진 운명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우리 경제의 무너진 토대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고 또 이전보다 더 공정하고 더 강력한 경제를 건설할 기회가 왔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의회에서 이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옐런 장관은 이 의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경기 침체에서 빠른 반등을 이끌어냈다면서 임금 양극화나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재정 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8월 9일이면은 또 의회가 한 달 휴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 미 증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32% 오른 15,12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나스닥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어요? 자, 일단은 오늘 좀 관망의 의미는요. 네. 자, 이 두 개가 공존할 거예요, 오늘. 다 봐야 되는 장이에요. 세 개예요? 세 개. 매수, 매도, 관망? 네, 아니 근데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 오늘 그냥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 두 개를 다 보는 시장이 열릴 거예요. 뭐 최근 시장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방향성이 있는 시장인데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파동에 대한 단가 위치 값을 본다면은 오늘 잠시만요. 오늘 신고점 갱신도 사실 가능해요. 오늘이요. 투데이. 신고점 갱신도 오늘 가능한 자리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개장 전 20시 이제 15,080 라인 있죠. 이거 이탈 들어가면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쭉 하고서. 여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좀 조심하면. 자, 지금 파동값 한번 다시 좀 체크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파동에 대한 단기 파동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를 한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죠? 일단 지금은 매수 보지 마세요. 지금은 매수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지금 어디서 매수 보세요, 어디서 매수 보세요 하는 자리는요 형성이 안 돼요. 확실하게 이 실시간 파동 흐름을 보면서 지금 체크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매수 볼 수 있는 단가가 15,005 라인 있죠. 지지평가 받으시 매수, 단기 매수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구간은. 근데 이탈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15,090포인트까지 이탈 나오면은 오늘 매도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시장 수급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증시는 앞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부분은 좀 강조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쉽게 얘기하면은 연준 페드 FOMC 회의에서 스탠딩 레포 전략을 꺼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채권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오늘도 채권이네 하면서 점점점점 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는 해요. 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터님, 이분은요 네. 늘 점점점 이렇게 치시는 분이에요. 원래 치신 분이에요. 네, 오늘 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금리와 채권 하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지겨움의 의미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닙니다. 제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네. 제 마음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를 쌓아나가게 하고 싶은 제 의도가 굉장히 커요. 예. 제 마음이요 이러니까 이상한데 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 시청자분들이요 좀 더 퀄리티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신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증시 16,000 간다. 이건 눈에 띄잖아요. 근데 페드에서 스탠딩 레포 전략을 꺼냈다 이러면 관심도 없거든. 왜냐? 봐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요. 어머, 이런 걸 꺼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서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채권은 시장 구조에 있어서 유동성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죠. 유동성 시장. 시장이 지금 돈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출구 전략 나간다고 하지만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어쨌든 찍어내니까. 그러면은 이 채권은 하나의 그 유동성 시장의 재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국채를 사갖고 돈을 불어넣는 거죠. 그럼 국채에 대한 어떤 매입 과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동성 시장에서는 국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유동성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상품이요. 여러분들.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A법인, B법인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별개의 법인에 대한 성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를 숲을 보는 거잖아요. 구리 값을 보고, 그죠? 유가를 보고, 그죠? 코스피 전체를 보고, 나스닥 전체를 보고.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그런 상징성 있는 상품만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게 미국 거래소에서 허가를 해요. SEC에서. 비트코인이 ETF 상장 안 되는 이유가 그 상징성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국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1, 2년은. 이게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만약에 빅쇼트가 저는 온다면 과감하게 좀 예상을 하는데 네. 국채가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왜냐? 국채가 뭐예요? 미국 빚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채무니까. 거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국채가 왜냐면은 너무 많은 양을 발행을 했고 미국의 네.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국채에 대한 이해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볼 건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좀 사실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국채가 미치는 증시별 영향, 달러의 영향, 그리고 금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 FOMC에 대한 국채 전략까지 한 번에 볼 거예요. 우리 PD님께서 20분 안에 끝내라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잠시만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기초편이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국채와 금리 상관관계, 심화 관계에 대해서 심화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국채에 대한 이해, 심화편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전에는 이제 국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이해를 했어요. 국채가 무엇인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왜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비례하는가? 국채가 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증시가 내려간다고 전일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려간다. 자, 그 상관도에 대한 의미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명목금리 보이시죠?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명목금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파랑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물가상승률 보이시죠? 이게 빨간선이에요. 여러분들 물가상승률이 더 높죠?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된다. 마이너스에.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격이 소극화되죠. 그죠? 소극화되죠. 점점 역전되고 팬데믹 이후에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에 대한 가격은 오름으로써 역전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돈에 대한 이동이죠. 자본에 대한 이동. 그죠? 자본에 대한 이동입니다.
위험 자산인 증시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나라별로 부동산, 주식 이렇게 돈이 쏠리는 현상이 펼쳐지는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부동산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에 대한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심화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맴도는 현상이 펼쳐져서 부동산 투자가 오히려 그 찍어내는 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현상인 거죠. 하나의 경제 현상.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한 재정 정책, 어떻게 보면 세금 정책에 대한 그 못 잡았기 때보다는 팬데믹이라는 어떤 희귀한 현상이 하나 발생해서 이제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구간일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예, 지금 벌려져 있죠, 여러분들. 증시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을 해버립니다. 왜냐? 돈이 계속 쏠리는 현상만 펼쳐지기 때문에. 쏠리는 현상.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이제 기업 성과라든가 이런 평가가 굉장히 기준치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한번 하락폭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유동성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FOMC에서 우리는 이제 채권 매입을 할 거야. 이 뜻은 결국 우리는 달러를 찍어낼 거야. 이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영상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증시 상황이죠. 심지어 지금도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트인데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이 구간일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파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에요. 흔히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BI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재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찍어내는 이 돈이 결국은 위험 자산을 쏠린다. 왜냐? 돈은 배당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다? 증시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국채와 연관이 있다. 실질 금리를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수단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라보는 시점은 뭐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증시 언제 무너질까요? 그렇죠. 마이클 버리 그 미국 그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모멘텀이 됐던 그 실제 주인공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죠. 언제 이게 전초전을 펼칠까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보는 기준은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요. 여기 보는 이 수급, 물가 상승률과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현상에선. 자, 유동성에 대한 시장으로 유동이 꺾일 때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때 돈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빠져나오려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랑선과 빨간선의 간격이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점점 붙어야 돼요. 자, 다른 뜻으로 하면 뭐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 요인이 증시를 조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내용이 심화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난처하죠. 네, 시청자분들 지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귀 쫑긋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근데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줄어들어야지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자, 왜냐하면 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이에요.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그럼 실질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유동성에 의해 올라간 시장이 유동성이 빠져나옴으로써 조정이 들어가게 돼. 사실 이걸 기대하는 게 테이퍼링이었죠.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페드 전략으로. 이게 증시의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미국 국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왜냐? 실질 금리를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니까. 그게 곧 명목 금리잖아요. 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달러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FOMC의 어떤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양입니다. 자산 규모. 왼쪽 차트는 팬데믹 이후에 달러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빨간 선이 이번에는 국채예요. 빨간 선. 여러분들. 이게 MBS 채권이고, 자, 이게 총 토탈입니다. 파란 선이. 자, 팬데믹 2020년도 이후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FOMC가 자산을 흡수했다는 건 그만큼 달러를 찍어냈다는 뜻하고 똑같죠. 그만큼 달러를 찍어냈다. 자,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4조 달러에 육박하던 총 토탈액이 지금 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라고서 얘기한다면은 팬데믹 이후 페드라는 집단이 찍어낸 달러에 대한 양은 4조 달러다. 그죠? 달러. 원화로 하면은 뭐 5천조 가량 되겠죠. 5천조를 시장에 부어버린 거예요. 1년 반 동안. 지금 시장이요. 5천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예. 5천조를 시장에 부으면은 달러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이죠. 안 그런가요? 달러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하방에 대한 장세는요. 달러를 그만큼 찍어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국채랑 연관이 있죠. 그죠? 국채를 찍어냄으로써 달러를 공급하는 거기,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달러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히. 달러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시장이 변화할 거예요. 뭐 중요한 거는 달러를 측정할 때 유로존에 대한 상황도 찍어내야 되는데, 유로존 대비해 갖고 달러가 찍어내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달러가 하방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보시는 내용은 금이에요. 자, 우리가 투자 성향도를 따질 때 사실 10년물 국채랑 이제 금을 자주 비교를 해요. 어떤 완전한 일치는 이루어지진 않아요. 당일 방향성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전일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급등하니까 골드가 급등했다 급락하죠.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향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평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위험 자산이라고 좀 평가를 하잖아요. 무위험 자산.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 그리고 10년물 국채 그리고 여기에 좀 포함되는 게 이제 엔화도 좀 포함이 돼요. 무위험 자산에.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 일치가 같은 성향도를 띠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다. 그럼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내일 만약에 국채에 대한 어떤 페드라는 집단이 갑자기 야 그냥 우리 국채 더 사들일 거야 라고서 반대로 얘기해 버려요. 지금 시장 상황하고 네.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국채에 대한 어떤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거고 국채 금리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할 거예요. 그럼 금값도 같이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성향도 때문에.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간단하게 우리 3개 봤어요. 3개. 예. 다 영향을 끼치죠. 이게 왜 영향을 끼칠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제 외신이라든가 우리 언론에서 본다면은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유동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그만큼 찍어내고 붓는 시장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돈을 부으려면 그게 기본이 되는 재료는요. 국채입니다. 채권이고. 여기 보시면은 국채랑 이제 MBS 채권을 확대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그 돈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페드라는 집단이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사들이고
이제 MBS 채권을 사들이고 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도 바뀌겠죠. 시장에 대한 방식도 바뀔 겁니다. 국제 금리도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값도 바뀌는 거고 달러도 변화를 이루는 거고 페드의 방향성에 의해서. 다만 하나 보게 된다면은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상황이. 그죠? 면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률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죠? 달러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봐야 되게. 금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은 구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를 알아야지. 우리 외신 보면은 국제 경제의 어떤 이런 어떤 외신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채 금리. 국채 금리예요. 국채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채권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채권 금리가 어떻게. 만약에 애플이라는 주식이요, 기업 성과가 2배로 올랐어요. 그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종목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나스닥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금에 대한 유동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이 펼쳐지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관점이 달라져요. 그 기본 재료가 국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날 잡아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국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를 활동을 펼치지 못하잖아요. 나라 대 나라로 거래하는 건데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가 1.2% 들어가는데 예시로 들면요, 이자가 1.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뒤 받을 금액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안 그래요? 안 하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어떤 직접적인 투자를 활동을 여건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체는 원래 평소에 팬데믹 이전에 나왔던 부분은 뭐 누구였냐?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만약에 앵커님께서 미국이고 제가 중국이잖아요. 앵커님이 발행한 국채를 제가 막 사들여요. 네. 그럼 앵커님이 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해요. 나 너한테 빚있는 채권자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대외 국가 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예요, 국채라는 건. 그리고 화폐 가치가 뭐 이제 조 단위, 막 경 단위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은 국채라는 거는요, 굉장히 투자 자금 대비해 갖고 안전한 이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미국채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미국 국채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나라 경제가 제일 안 좋은 나라를 한번 본다면은 뭐 예시로 이제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던 베네수엘라를 보겠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말도 안 되죠. 국채 가격은 완전 밑바닥이니까.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안전자산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 거죠. 나라별로 한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아니죠. 네, 성향이 다른 거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미국이라는 채무자가 미국이라는 국가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에 대한 영향, 달러에 대한 영향,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에 대한 영향. 자, 우리 유가 볼 때도 달러가 저평가돼 있다면은 유가가 고유가를 기록을 하죠. 그러면은 국채라는 변화율에 의해서 유가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장 경제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다. 그래서 이해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특이합니다. 왜냐? 유동성의 시장에서는 국채가 하이라이트예요. 팬데믹 이후,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 경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채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설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은 어떤 페드가 다시 한 번 더 달러를 붓는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간다.
그때 한 번 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페드의 행보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그때 주식이 딱 할 타이밍이에요. 또 오겠죠. 살면서. 왜냐? 역사는 반복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은 어떤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자, 그러면은 더 추가적인 심화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있었던 FOMC에 대한 채권 매입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 있었던.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21년도 3월에 국채금리 불안 전에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만지작. 네, 서울경제에서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국채도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기준치는 10년물이지만 30년물 이상 100년물 채권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리고 단기로 1년물 채권도 있고 6개월물 채권도 있고 3개월물 채권도 있어요. 초단기죠. 그죠? 장기물 채권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더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어떤 국채 금리를 컨트롤함으로써 경제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10년물이잖아요. 항상 기준치. 시장에 대한 기준치가 되는 게. 10년물 이상을 보통 장기 국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장기 국채가 만약에 내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1억을 가지고 국채를 사들였을 때 원래 비중이 5대5로 3개월물을 5천만 원 사고 5천만 원은 1억 원 이제 10년물 국채를 샀을 때 그죠? 5대5로 5천만 원, 5천만 원씩.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거는 장기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 8천만 원, 이거 2천만 원. 자, 그럼 이게 수요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다운이 되겠죠. 그런 컨트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한 매입 구조에 대한 변화 방식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간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꺼냄으로써 컨트롤하는 거죠. 국채를 어떻게 매입하냐라는 페드에 대한 방식에 의해서. 이게 최근 3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 샘플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페드가 국채를 컨트롤링 하나. 그죠? 자,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죠. 스탠딩 레포 도입. 그죠? 간단해요.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내가 지금 FOMC인데 사들이고 있는 거를 시중은행한테 떠맡기는 겁니다. 사실상. 너네가 사. A라는 시중은행이 있다면은 너네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A는 반발하죠. 은행은. 왜? 이거를 왜 우리가 사야 되지? 야, 그러면은 나중에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바꿀 때 힘들잖아. 왜냐면은 국채라는 거는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최근에 돈이 돌 곳이 없어갖고 영레포가 쌓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 지금 미국 은행은 자본이 넘쳐 흐르고 있지만 달러를 찍으면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걸 뜻해요. FOMC한테 다시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만 마련해 준다면은 국채를 사들이겠죠. 왜냐? 가만히 돈을 냅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그죠?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 대한 해칭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올해 연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는 뭐예요? 국채의 수요를 하락하는 요인이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랑 맞물리냐면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 이제 외신 언론에서 본다면은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초당파 합의 1조 달러 규모 뭐 이렇게 내용 나오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연말까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휴회를 거쳐서 9월, 10월 타진이 될 거야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국채 공급량을 발행을 증가하겠다는 뜻하고 똑같겠죠. 세금으로 해칭을 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국채는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현금 확보가 되니까 상황이. 자,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는 국채 발행을 연말에 시사하는 가운데, 그죠? 국채 수요는 하락하고 국채 공급은 증가하면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은 우리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되 이 수요 부분을 시중은행한테 떠넘기겠어라는 전략이 스탠딩 레포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연말부터는 안전한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기록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서 예측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도 국채랑 연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스탠딩 레포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 떨어지진 않겠네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계속 생겨요, 채권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보고서 바로 이해를 하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날리는 거죠. 자, 일단은 심화편 일부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사실. 네, 최근 그러네요. 오늘까지 국채 금리가 1.2%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예. 언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 대한 조정이요,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빅쇼트에 대한 개념보다는 네. 증시에 대한 센 조정이죠. 아. 이번 3분기는 어떤 스탠딩 레포에 대한 제도 하에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없는 요인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거야라는 평가예요. 사실상. 와, 오늘 강의, 그러니까 어제 강의에 있어서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다음 주 강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원래 제가 이거를요,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없다면은 제가 오프 강의를 해갖고 예. 3시간, 4시간을 해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있잖아요. 네, 주식에도 좀 전문적인 똑같아요. 용어가 많아서. 주식도 전문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다 파고들면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려면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사고 파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해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간단한 저희가 경제TV잖아요. 네. 경제를 알려드려야죠, 예. 사실상. 예, 지금 실시간 증시에 대한 변화 요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3분기, 증시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흐름과 달러 흐름,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겠죠. 달러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나스닥은 버티는 이유가 국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바뀌는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A는 B야 하고서 반비례한다면 얼마나 시장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A는 B야. 만약에 예를 들면은 금값이 오르면은 국채 가격이 오른다. 이건 어느 정도 상관도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근데 달러가 오르면은 증시가 떨어져. 이건 상관도가 없어요. 자세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상관도가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지. 물가 상승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다른 요소가 끼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미 재무부가 네. 국채 발행을 오는 11월부터 조금씩 줄일 생각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최근 행보죠, 사실 바이든 정부의. 왜냐하면은 원래 연초에 4조 달러 하겠다고 슈퍼부양책을 하겠다. 예. 나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진짜 왜 근데 전략을요 1조 달러 규모로 바꿨냐 이건데 공급량을 4조 달러로 하면 그 돈이 어디서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세금이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인다고. 지금 부자세 해가지고 걷어들이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세금은. 네. 아니 그리고 사실 2분기 지금 가계 부채도 거의 뭐 15조 달러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일경이라고 합니다. 일경이고. 바이든 정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바이든 정부가 슈퍼부양책을 만약에 펼친다면요. 네. 시장 박살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빚이요 말도 안 되게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8조 정부 달러에서 부채도 상당하죠. 12조 달러로. 네. 그 상황을 야기해 보면 국채 금리는 급등하게 되고 예.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MMF 펀드, 머니마켓 펀드 시장은요. 이 어떤 채권에 대한 구조가 다 연결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 역전이 펼쳐지면서 네. 국채 시장이 꼬이게 돼요. 그러면 시장이 그때부터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돈이 꼬이는 현상이 펼쳐져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게 파면 팔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 지금 앵커님 의아해 하는데 순식간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그건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연말에 어떤 국채 발행량도 줄이겠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발행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야기해 버려요. 지금 연준과 미 정부가 원하는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은 안전한 상승세예요. 1.2%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 부채나 뭐 미 정부 부채도 너무 지금 계속 너무 최대로 부채가 한도에 더 도달했다. 그래서 디폴트에 빠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또 인프라 지출안, 또 IMF는 또 돈 풀겠다. 이렇게 해서 괜찮나? 이 세계 경제 괜찮나? 이렇게 우려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는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가 채권자가 누구예요? 미국 중앙은행이잖아요. 예. 이게 압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게 웃긴 구조죠, 굉장히. 상황이. 웃긴 구조예요. 부채가 굉장히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상. 심각한 수준은 맞네요. 근데 그러면. 터지진 않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리먼 브라더스 때 MBS 채권에 대한 어떤 결합 구조가 왜 드러나느냐면은 근저당권을 어떻게 보면은 사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신용평가사, 공식 신용평가사 나라에서 허가한 완전 트래시 채권이죠. 쓰레기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권을요 AAA 등급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도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보니까 이 채권은 와 이거는 조도 안 갖는 채권인 거예요. 완전 트래시 채권으로. 그 상황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축적하고 결합 구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시스템을 구현하다 보니까 한 방에 이게 피라미드가 다리가 하나 딱 빠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펼쳐진 거죠. 그 결합 구조에서. 그럼 말씀 지금 우리 이 상황은 좀 괜찮나요? 그 하나의 퍼즐이 빠졌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이클 버리를 인용을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요. 왜냐면은 염려스럽긴 하네요. 저는 염려스러워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주식에 대한 가치라든가 시장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위험 자산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이 쏠리는 수급 현상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시장 환경 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10,000스탁에서 15,000스탁으로 올라간 것밖에 생각 안 돼요. 예. 시청자분들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즐기는 주체들이죠. 개미들 그리고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은 즐겼겠죠. 사실 기이상적인 그죠.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긴 했어요. 유동에 의한 시장이 넘쳤기 때문에 파티를 즐길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도 파티를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냥 즐길 수 있느냐 지금.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져야지 이거를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분석이란 시장 상황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당분간 3분기는 버틸 거예요. 왜냐?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정말 이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미국 국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안전자산이라는 미국채가. 그러면은 그 생각은 했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앞으로 볼 수 없는 역사상 최고의
어떤 경제 마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역사상 최고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왜냐면 저도 IMF를 겪었었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월등하게 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펼칠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어떤 외주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이클 버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예. 예. 결국 그러면은 국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경제 마비가 터진다면 초급등 현상이 펼쳐지겠죠. 국채에 대한 어떤 메리츠는 사라지기 때문에 연준은 또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때 뭐가 터진다면 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시장 경제 구조는 다 꼬이게 돼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무료방에서도 제가 책을 이런 것도 나눔도 하고 읽어보시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추천은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상이라든가 이건 요약을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예. 밀접한 이해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몇백 페이지 되지만은 굉장히 읽을만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왜냐, 책에 대해서 거기는- 궁금한 분들은 이제 또 우리 신세계 노란톡 네. 들어오시면 우리 공부도 공부 잘하는 하고. 친구들 보면 항상 이러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러죠. 요약집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죠?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거시적인 시장부터 국채부터 이해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정말 어디서도 이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명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 틀을 정말 잘 잡아둬야 앞으로 경제시장 원리를 좀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스터님께서 자료도 그렇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 여러분들 시청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오늘 기다렸다고 귀를 쫑긋하고 숨도 안 쉬고 지금 댓글창이 얼었어요. 열심히 들으신다고. 근데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네.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 월요일 날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난이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요. 더 어렵답니다. 제가 어제 마음 얘기했잖아요. 준비 단단히 하고 기초편에서는 굉장히 오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네. 기초편부터 얘기를 하냐면은 네. 기본을 알아야지 심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상승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간단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심화편 좀 마무리했고 월요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 현상화 그리고 3, 4분기에 대한 어떤 연준에 대한 전략에 따라 증시의 어떤 변경성 가능성을 띠는지 그 부분을 제가 시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나스닥, 오일, 골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특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나스닥이나 뭐 오일, 골드 다 훑어드리면 좋지만 지금 당장은 또 골드나 오일에 관한 좀 특별한 이슈는 없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금 국채 관련해서 좀 특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셨죠? 이 강의 관련해서 좀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프리패스 입장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